안녕하세요. 도토런니입니다. 오늘도 오일 파스텔 기초 대마왕인 제가 오일 파스텔을 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표현 방법을 가르쳐 드리러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형태의 나무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종이와 오일 파스텔, 티슈를 준비하시고 함께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나무를 그려보실 텐데요. 첫 번째 나무는 전체적으로 삼각형 모양을 가지는 나무 모양을 그려볼 거고요. 두 번째 나무는 둥글둥글한 형태의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서 나무를 그릴 때 오일 파스텔을 쓰는 강도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 기초 표현에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서 오일 파스텔 기초 표현 10가지를 배우실 수 있는 영상과 기초 표현 제대로 배우기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일 파스텔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표현되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잘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힘을 약하게 줘서 오일 파스텔을 쓸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칠이 되고요. 조금 더 힘을 줘서 종이를 채우는 느낌으로 쓰실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고 더 힘을 줘서 사용하면 종이 부분에 요철이 전체적으로 가려지면서 흰색이 안 보이게 빽빽하게 칠해집니다. 이 세 가지 강도 중에 오늘 주로 사용하게 될 강도는 세 번째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그려보실 나무에 칠해질 주된 컬러이면서 가장 밝은 톤의 269번 색으로 전체적인 형태를 스케치처럼 잡아줍니다. 이때는 약간 힘을 빼서 대강 그리듯이 희끗희끗 그려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곽 부분이 불규칙하게 꼬불거리는 느낌으로 그려주셔야 자연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그리실 수 있고요. 너무 반듯하고 예쁜 삼각형으로 그려주시면 마치 정원사가 다듬어 놓은 모양처럼 인위적이고 뭔가 부자연스러운 나무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하셔서 스케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케치가 어느 정도 되셨다면 이 형태를 바탕으로 방금 스케치했던 색으로 나뭇잎의 가장 밝은 부분부터 표현을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을 넣어주면서 곳곳에 도화지 흰색도 자연스럽게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가 따로 하얀색을 이용하지 않고도 나무의 가장 밝은 부분의 명암을 함께 표현한 것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얀 도화지 부분을 남길 때에도 너무 비슷한 크기, 비슷한 간격으로 남겨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흰색이 조금만 보이고 어떤 부분은 흰색이 많이 남고 때로는 아예 다 채워서 도화지가 안 남는 부분도 섞어가면서 그리셔야 더욱 자연스러운 명암 표현처럼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명암을 표현하는 2, 3, 3번을 이용해 방금 269번이 칠해진 아랫부분에 어두운 부분을 표현해주는 것처럼 구석구석 색을 넣어줍니다. 대신 269번 아래쪽에 무조건 이 2, 3, 3번 색을 다 넣어줘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색을 안 넣고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그리고 명암이라는 게 햇빛을 잘 못 받는 쪽을 어둡게 표현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두운 색의 비중이 더 많아지게 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69번을 그려진 부분에다가 다 넣는다기보다는 점점 밑으로 가면 갈수록 2, 3, 3번을 많이 넣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칠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반대로 나무 위쪽은 햇빛을 많이 받을 테니까 2, 3, 3번을 몇 터치만 딱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두 번째 컬러까지 다 넣어주신 후 나뭇잎의 가장 어두운 곳을 표현할 2, 3, 1번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2, 3, 3번 밑쪽으로 조금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실 때 그려지는 모양도 불규칙하게 넣어줘야 어색하지 않은 명암 표현을 하실 수 있고요. 2, 3, 1번도 점점 밑으로 갈수록 위쪽보단 색을 많이 넣어주시면 위는 밝아 보이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두워 보이는 명암을 잘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나무 위쪽 부분이 완성됐는데요. 이번엔 고동색과 블랙을 이용해 나무 기둥을 표현해 볼게요. 처음에 나무 모양을 스케치해줬던 대로 그나마 밝은 고동색으로 대강의 스케치를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 색으로 1차적인 표현을 해주면서 도화지를 약간 남겨가며 칠할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색은 고동색과 블랙 두 가지지만 이렇게 도화지를 남기면 도화지의 흰색도 하나의 명암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여서 3단계의 명암을 가지는 나무 기둥을 표현하실 수 있어요. 가지를 표현할 때에는 오일 파스텔에 그나마 얇게 나오는 표면으로 살살 그려주시면 되는데, 만약 내가 댄 곳의 두께가 너무 두껍게 갑자기 표현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오일 파스텔을 떼고 다른 쪽으로 살짝 그려보신 후에 얇게 표현이 된다 싶으면 그쪽으로 살살 이어서 그려가시면 두께 조절을 하시면서 그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무 기둥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표현해줄 검정색 오일 파스텔입니다. 아무래도 검정색은 되게 센 색이니까 오버해서 넣지 말고 조금씩 부분만 넣어주세요. 가지에도 명암을 넣어주시면 더 디테일이 살아나는 그림이 되니까요. 가지의 아래쪽에도 아주 살짝씩만 검정색을 칠해주시면 가지 명암까지도 완벽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형태의 나무를 그려볼게요. 일단 오일 파스텔을 사용하시기 전에 오일 파스텔을 티슈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사용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항상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무에 쓰이는 색 중에 가장 밝은 색에 속하는 267번 색상으로 대강의 나무 형태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때에도 외곽이 전체적으로 둥글게는 보이지만 불규칙한 구불구불한 선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첫 번째 나무와 똑같이 1단계 명암 표현을 하시면서 도화지의 흰색을 남겨가면서 칠해주시고, 남겨지는 부분도 인위적이어 보이지 않도록 많이 남겨줄 때도 있고 조금 남겨줄 때도 있고 아예 안 남기면서 표현하는 부분도 생겨도 돼요. 이런 것들이 골고루 좀 겹치지 않도록 들어가게 해주시면 좋아요. 다음 명암색인 228번으로 267번이 색칠된 부분의 아래쪽으로 부분 색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서도 점점 나무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228번이 칠해지는 양이 많아지는 느낌으로 칠해주시는 것도 잊지 말고 표현해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윗부분보단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나무가 어두워지는 명암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어요. 마지막 230번으로 가장 어두운 나뭇잎 명암 부분을 군데군데 넣어줍니다. 이것도 아무데나 막 넣어주는 게 아니라 주로 228번이 칠해진 부분 아래쪽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무의 윗부분은 표현이 끝났고요. 첫 번째 나무와 비슷하게 나무 기둥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가지 색을 이용해 볼게요. 제일 밝은 색으로 대강의 스케치를 한 후 흰색을 부분 남겨주시며 기둥 모양을 칠해주세요. 그 다음 237번 지금 사용하는 이 색으로 기둥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게끔 표현하기 위해 색을 기둥 오른쪽 부분 위주로 칠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뿌리 밑에도 좀 명암을 넣어주시고 가지도 살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컬러인 236번으로 어두운 기둥색을 가장 오른편에 넣어줄 거기 때문에 가장 오른편 쪽에 살짝씩만 넣어서 명암을 표현을 해주시고요. 여기서도 너무 일직선으로 쫙 색을 넣어버리는 것보단 끊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해주시면 기둥스러운 느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선명하게 이렇게 가지도 만들어 주시고요. 최대한 그 오일 파스텔의 얇은 표면을 찾아가지고 조심스럽게 가지 부분은 그려주시면 좋아요. 갑자기 너무 두껍게 나오거나 이러면 좀 이상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 번째 형태의 나무도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무 표현 중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나무 같은 자연물을 그리실 때에는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형태를 잘 살리면서 그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너무 정형화된 표현이나 규칙적이고 일률적인 표현은 피해 주셔야 하고요. 계속 뭔가 불규칙하게 그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시면 더 멋진 자연물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번에는 계절별로 보실 수 있는 여러 나무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편도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꾹꾹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해요. 안녕.